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난관도 돌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또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그 남자 곽성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성익입니다. 여러분들 뭐 곽성익 대표님 뭐 잘 알고 계실 거고 TV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셨고요. 특히나 이제 격투기 선수 출신으로서 또 이제 대회를 나가셔가지고 또 CEO로서도 한번 TV 방송에 나가셨는데 그 내용 한번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때는 이제 육개장 프랜차이즈를 할 때였는데요. 네네.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맹점이 출점이 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케팅을 하고 싶었는데 되게 좀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고 싶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해도 웃기지만 이제 되게 다양한 이제 마케팅 안들을 짜놓고 있던 도중에 TV에서 이제 주목이 온다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오디션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 격투기를 되게 좋아했어 갖고 많이 했었고 또 사실 아직도 사실 다 풀리지 않은 갈증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이루지 못한 꿈이니까요. 있죠. 그래서 그때 막 갑자기 심장이 막 뛰면서 이제 격투기 선수로서 못 이룬 꿈 더하기 마케팅 소재로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원을 했고 다행히 그때 이제 되게 많은 참가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필기 서류 심사에 이제 합격이 돼서 이제 그 오디션을 볼 수 있게 됐었습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처음 듣는데 저는 원래 이제 운동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뭐 나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를 위해서 나간 거네요. 네, 그때는 격투기를 그만둔 지 한 5, 6년 정도 됐었던 시기였고 5, 6년 전다면 저도 운동을 해서 하는데 굉장히 좀 다운돼 있을 때인데. 네, 그때가 제가 30살이었는데 제가 운동을 25살까지 했거든요. 네네네. 격투기를 25살까지 했고 이제 격투기는 안 하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 딱 공고를 보고서부터 바로 선수 운동을 시작을 했죠. 다시 옛날로. 네, 한 2달 정도 시간이 두 있어갖고. 달밖에 안 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제가 운동을 원래 좋아하던 사람이니까 운동을 계속 꾸준히 했었고 격투기를 하진 않고 헬스를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했었고 이제 원래 그래도 예전에 열심히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완전 다른 리그잖아요. 격투기라고 하는 리그와 스포츠나 피트니스도 아니고 요식업이란 말이죠. 이렇게 영역을 뛰어넘는 거는 어떻게 하게 됐나요? 사실 제가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제가 운전병이 됐어요. 운전병이 됐는데 해병대가 아니고? 사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격투기 선수 하다 갔으니까 그때 몸도 되게 좋았고 체력도 좋았는데 육군으로 온 거에 대해서 조교들한테 많이 욕을 먹었어요. 뭐 그랬는데 자대 배치 받고 이제 운전병으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사실 이 2년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되게 이 시간이 너무 좀 무료하다고 느껴져서 그때 책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대 배치 받고 이제 뭐 그러던 중에 저희 부대 고참 중에 한 명이 간부 식당이라고 하는 이제 장교들만 음식을 해준 되게 고급 식당에 이제 최고참이 있었는데 격투기 완전 매니아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병이 격투기 선수였다고 하니까 만두기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너 식당으로 와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갔어요. 되게 맛있는 밥을 저한테 해주시고 너 주말마다 시간 남을 때 일과 끝나고 나한테 격투기를 가르쳐줘라. 그럼 내가 너한테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딜이 된 거죠. 서로 이제 장점들을 서로 이렇게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때 이등병이니까 뭐 제가 뭐 어떻게 당연히 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격투기 가르쳐주고 이제 그 고참 덕분에 맛있는 밥도 얻어먹고.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보니까 너무 그 요리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2년 동안 여기서 군 생활을 해봤자 어차피 제가 원래 하던 운전 뭐 더 배워나가는 게 없는데 그 정말 아깝다고 느꼈던 그 2년이 내가 만약에 이 요리를 배우면은 정말 내가 좀 나의 좀 좋은 어떤 자기 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참한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저는 이 요리를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있냐 했더니 고참이 하던 얘기가 그럼 너 내가 이쪽으로 보직 변경을 해줄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운전병에서 네. 그러니까는 장교들만 오던 곳이다 보니까 인사 장교님과도 굉장히 좀 관계가 이제 깊었고 그 고참이 또 그 장교 식당에 이제 좀 그 신병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일반 병사들을 이제 하지 않고 뭐 호텔 출신 요리사들을 이제 채용을 했는데 그게 복을 못 받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를 가르치겠다 그 요리를 가르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하에 이제 인사장교한테 잘 얘기를 해서 저희가 보직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전병이었다가 장교식당 취사병 막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리를 되게 많이 배웠었고 뭐 사실 사회에서보다 거기서 훨씬 잘 먹었거든요.
워낙 또 힘든 유년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걸 또 극복해.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 저희 부대 안에 그 음식들이 네, 굉장히 네, 사실 좀 호화스러웠어요. 호화스러운 음식을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요리를 배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육개장 메뉴가 있었는데 저희 그 장교님들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 요리를. 그래서 이 요리를 이제 저희 장교님께서 중령이셨는데 너 저녁하면 이거 꼭 차려라 이 식당을. 식당을 차려. 이 육개장집 차려라. 그럼 내가 너 찾아가서 이거 먹을게. 라고까지 하셨던 분도 계세요. 그럼 상품에 대한 그런 어떤 퀄리티를 유지한 것이네요, 벌써. 네, 맛있다고. 네, 정말 그리고 그날 이제 육개장 나오는 날에는 진짜 다 밖에서 안 드시고 다 이제 장교분들은 다 와서 드셨어요.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회에 나가서 그 사업한다는 또 마인드는 대차지 않으면 또 할 수가 없는데 그 요리는 잘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또 사업을 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업을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제가 원래 체대생이니까 트레이너 생활을 계속 했었어요. 트레이너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집에 좀 되게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누나도 이제 제가 한 28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이 됐고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제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판단을 했던 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은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거였지 제가 뭐 세계 최고의 뭐 격투기 선수도 아니었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뭐 보디빌더도 아니었고 그냥 좋아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운동 말고는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요리가 있었고 그때 그렇게 인정받았던 요리가 있었고 이걸 갖고 한번 사업화를 해볼까? 왜 그랬냐면은 제가 되게 사업할 때 지금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차별화인데 독점할 수 있는 거, 경쟁하지 않고 독점할 수 있는 거 이게 사실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저만의 어떤 키워드인데 그 당시에 설렁탕집이나 뭐 순대국밥집, 뼈해장국집, 프랜차이즈 전문점들이 너무 많은데 육개장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음식이지만 전문점이 없었어요. 전문점이 없었고 희소시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완전 이건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뛰어드신 거예요. 네, 이거는 진짜 내가 인생을 걸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쪽으로 또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또 필라테스라고 하는 또 리그로 또 점프를 또 하는데 그것도 그래도 어찌됐든 한 획을 그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이제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여유가 있어졌어요. 경제로 여유가 좀 있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돈만 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다시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좋아하는 걸 이제는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했으니까 이제 그 여유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건지만 이건 이제 지금 말 꼬였다. 괜찮아. 네, 잘라주세요. 예. 그러니까는 인간적입니다 이게. 보기보다 네.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그러니까 외식 사업으로 돈을 벌었지만 이제 좋아하는 걸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당연히 운동이니까 이쪽 사업을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운동을 통한 가치를 부여해 네. 싶고. 그래서 이제 피트니스를 하려고 봤는데 뭐 지금에 비하면 그때 당시는 또 나름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 관점에서는 피트니스가 많았어요. 헬스장. 예, 헬스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 봤더니 이제 필라테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저도 필라테스를 해봤지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운동 자체가 좋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도 되게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고 고객 타겟층도 다르고.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다이어트 시장 안에서 PT 만만치 않게 필라테스에 대한 키워드가 높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2017년도인데 네 맞아요. 막 올라오기 시작하던 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근데 이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매장을 이제 되게 장인처럼 이제 하셨잖아요. 그렇죠. 약간 뭐 그런 기술적으로 이제 뛰어나신 네, 분들. 되게 이제 아티스트처럼 운영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되게 사업화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기부터 이거를 컨셉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갔어요. 이거를 컨셉을 어떤 컨셉이었죠? 프랜차이즈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일단은 간소화 시켰고 그리고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표준화 시켰고 그리고 이게 좀 대중들이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게 가격을 낮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을 낮추려 보니까 그냥 이제 강사에 대한 고정 인건비가 있으니까 수업비를 그냥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S바디워크 필라테스 이후로 필라테스에서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메소드 이외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용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구나, 마케팅이라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보내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당시 저희가 시작하기 전만 해도 저희처럼 이제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곳들은 없었어요. 네. 대부분 자영업 형태였는데
저희가 뭐 마케팅에서부터 그리고 뭐 오퍼레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필라테스 수업에 대한 부분도 사실 되게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서 많이 확장이 됐었고 저희를 따라하는 이제 업체들이 많았는데 저는 사실 그들과 차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는 건방지게도.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아 이게 컨셉만으로는 차별화할 수는 없다라는 걸 사실 이제 나중에 깨닫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그룹 형태의 수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었고 낮은 가격으로 네네. 그리고 이게 고객들한테 되게 이제 저희가 파급 효과가 있었죠 또. 예, 되게 좋은 어떤 영향력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그래도 어찌됐든 또 이번에 새로운 또 부티크 피트니스라고 하는 컨셉을 또 기업화, 산업화 하는데 또 어떻게 도전을 하셨잖아요. 이건 또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헬스장을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헬스장들이 좀 많이 있어요. 7개 정도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헬스장이 되게 오랜 기간 단 한 번도 이제 뭐 적자가 나지 않고 운영이 잘 되는 매장이 있어요. 이 7개 헬스장 중에는 PT샵도 있고, 퍼블릭 대형 센터도 있는데, 이 가장 수익이 잘 나는 이 헬스장의 특성이 뭐냐면은, 다양한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다양한 컨텐츠. 이 안에는 크로스핏도 있고, 여기 센터가 400평 정도 되는데 크로스핏도 있고 그리고 스피닝도 있고 필라테스도 있고 그리고 그룹 PT도 있어요. 초보자들을 상대로 되게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즐길 네.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 네. 있군요. 운동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좀 하드한 히트 프로그램인 크로스핏이 있고 초보자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그룹 PT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필라테스, 스피닝 그리고 PT 이렇게 5가지. 클러스터 같은 거예요 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푸드코트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백화점, 피트니스 백화점인 거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정의하기로는 멀티부티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멀티부티크. 네, 이 매장이 사실 너무 잘 되고 단 한 번도 이게 위기가 없었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위기가 없었던 이유는 이 안에 커뮤니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고객들끼리 라포 형성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코로나 기간 때에도 이탈이 없는 거예요. 고객 관계나 유지가 되게 잘 되어 네. 있었군요. 그 락인 효과가 너무 좋았던 게 크로스핏이 질리면 또 뭐 스피닝을 할 수도 있고 그룹 굳이 PT를 할 딴 수도 데를 있고. 가서 탐색 비용을 높일 필요가 없었네요. 네. 고객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요즘 흔히 말하는 정말 헬스 매니아들, 헬창들은 저희 센터를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시설이 좋진 않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근처에 있는 더 좋은 시설, 이제 외국 아, 그럼 시설업하고 부티크는 완전 다른 것이네. 완전 차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차별화를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차별화가 됐었고 제가 운영하는 곳이 이제 뭐 우리나라 손가락 안에 꼽히는 중심 상권인데 저희 센터 근처에 우리나라 뭐 1위 업체라고 하는 피트니스도 들어왔고 바로 정말 뭐 1분 거리도 들어왔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피트니스의 본점도 있었는데 다 망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필터링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된 거네요. 업계 강자들하고 견주어 보면서 어떤 차별성과 경쟁성이 있는지를 확보하신 거네요. 사실 그 당시에는 부티크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없었지만 이제 그런 그룹 PT에 대한 거에 대한 이제 뭔가 장점이나 이런 걸 갖고는 있었고 근데 이제 부티크라고 사실 정확하게 그때는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되게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하다가 제가 2019년도 12월쯤에 아 이거를 갖고 사업화 시켜야겠다라고 해갖고 부티크 피트니스를 하나 런칭을 했어요. 그게 이제 소셜 피트니스 함께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소셜 피트니스라고 앞에 이름을 붙인 거는 소셜 네트워크처럼 이제 커뮤니티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 간의 관계망을 네, 관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하면서 이제 이게 운동만이 본질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동기부여를 줄 수 있게끔 런칭을 했는데 19년도 12월에 런칭을 했고 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죠. 근데 이제 뉴스에서 함께 하지 말라고.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유머죠, 지금. 예, 그래서 그 브랜드는 폐업을 했고, 예, 폐업을 했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계속 그냥 준비만 하고 있다가, 어떤 시행착오도 이제 경험하셨을 거고. 네, 그렇게 준비만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오고 나서 사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피해를 규모가 받고. 클수록 원래 피해가 컸잖아요, 그때는. 네, 또 저희가 또 그 S바디워크 필라테스가 절반이 직영점이었기 때문에 그 월에 매달 지출되는 그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제는 피트니스는 새로 이렇게 뭘 이렇게 기업화 시키지 말아야겠다라는 이제 기존에 있던 매장들만 그냥 캐시플로우로 그냥 갖고 있고 그러던 찰나에 최경영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대학원을 들어오시라고 이제 들어오라고 몇 번을 제안을 하셨고 사실은 피트니스를 안 하려고 이제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좀 교수님의 되게 적극적인 그런 마음에 감동해서 들어왔는데 사실 한 학기만 다닐 생각이었거든요. 아, 여기 국룰이잖아요. 저도 한 학기만 다니려고 했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너무 어느 이상 해야 되는지.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피트니스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6개월 지났더니 또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지금 주식회사 판도라는 부티크 회사를 또 설립을 했고 근데 그렇게 된 계기에 되게 교수님의 영향이 컸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부티크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되게 많이 또 해외 사례도 같이 가서 봤죠. 네 많이 받고 하면서 아 정말 하고 싶다 이거는 정말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상명대 피트니스 MBA를 지금 이제 궁금해하거나 오고 싶은 애비 원우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해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정말 만약에 이 피트니스 쪽에서 계속 사업을 하시고 비즈니스를 정말 하실 거라면은 저는 꼭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 대학원 자체에서 해주는 굉장히 좋은 교육도 있지만 또 원우들 간에 서로 간에 이제 네트워크도 있고 또 간접 경험, 케이스 스터디가 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저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필라테스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크게 했었으니까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만큼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정말 크지 않아도 정말 단단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지금도 배우고 있고 또 이분들 간에 서로 이제 협업이 되는 것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대학원에서 정말 많은 걸 얻고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쪽 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곽성익 대표님을 이제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사업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큰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점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해하게 됐고요. 또 6월 10일 날 또 컨퍼런스 또 강연자로 나오시니까 그거 이제 한 말씀 이제 해주시죠. 어떤 강의를 하실 건지. 6월 10일 날 그 부티크 컨퍼런스 부티크 피트니스에 대한 이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피트니스 포화 시장이잖아요. 너도 나도 똑같은 컨셉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여기서 차별화할 수 있는 피트니스 사업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부티크 피트니스고 그 곽성익 대표님이 이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차별화 부티크 피트니스의 강연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